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공존행동기계기능사 2013년 7월 21일 시행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연삭기 숫돌의 파괴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자, 요거는 1번이겠죠. 숫돌의 회전 속도가 너무 느릴 때가 아니고 아무래도 빠를 때 잘못하면은 파손될 우려가 있겠다. 그래서 문제 1번의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맞는 거니까 한 번씩 더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지급되는 보호구를 설명한 것이다. 이 중 작업 조건에 맞는 보호구로 올바른 것은 해가지고 1번에 보시면 용접 시 불꽃 또는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잘못하면 불꽃이 어떻게 눈에 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보안면, 답은 1번이에요. 근데 나머지는 왜 틀렸냐? 자, 2번부터 보겠습니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해가지고 안전대에 돼 있는데, 요거는 안전모예요. 그래서 안전모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의 작업에서 사용이 됩니다. 거기 보시면 물체가 떨어질 때, 물체가 떨어져서 사람이 맞을 수가 있잖아요, 머리를. 그래서 물체가 떨어질 때도 안전모를 쓰고, 그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감전될 우려가 있거나 추락할 때 돼 있는데, 우선 추락할 때도 안전모를 쓴다. 추락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이 떨어지면 이제 몸이 먼저 땅에 닿을 수도 있지만, 몸이 땅에 닿아도 똑같아요. 몸이 닿으면서 어떻게 머리가 이렇게 따라서 박는단 말이에요, 땅바닥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떨어질 때도 머리를 보호해 줘야 돼요. 그래서 추락할 때도 안전모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 감전사고 시에도 안전모가 필요하다. 왜? 케이블이 끊어져서 위에 대롱대롱 하다 머리에 탁 닿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감전되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모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작업에서 사용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어떨 때? 물체가 떨어져서 머리를 손상할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추락해가지고 머리에 손상이 올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감전의 우려가 있을 때, 이럴 때도 전부 안전모를 쓴다. 그래서 2번은 안전모가 되겠죠.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이럴 때는 절연보호구 또는 안전모가 되겠죠. 안전모도 감전에 쓴다. 그 다음 4번에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요거는 방한복 돼 있는데, 방한복은 어떨 때예요? 추울 때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고열에 쓴다. 방열복이 맞겠죠. 2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방폭 전기 설비를 선정할 경우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자, 방폭 설비. 자, 요런 문제는 방폭 설비의 뜻을 알아버리면 풀기가 아주 좋습니다. 자, 요 방폭 설비의 뜻은 뭐냐면은 가연성 가스 누출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예요. 그래서 적어 드릴게요. 가연성 가스 누출에 의한 폭발을 방지한다. 방지하기 위한 설비. 얘가 방폭 설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가연성 가스가 누출돼 가지고 폭발을 방지한다. 즉 뭐예요? 폭발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설비들이 방폭 설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기 보시면 1번에 대상 가스의 종류, 뭐 가연성이냐 저연성이냐, 혹은 그 위험도가 높냐 적냐, 이런 거 중요하죠. 그래서 1번은 맞고, 그 다음 2번에 방호벽의 종류 돼 있는데, 자, 일단 요건 넘어갈게요. 3번에 보시면 폭발성 가스의 폭발 등급, 제가 위험도 높냐 적냐 중요하다 했죠. 3번 맞고, 그럼 4번에 발화도에 따라서 위험도가 나뉘는 거잖아요. 발화도가 뭐예요? 불이 붙는 그 온도. 그래서 낮을수록 위험한 거죠. 자, 그렇다면 2번은 왜 틀렸냐? 방호벽의 종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방폭 설비라는 거는 가연성 가스 누출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예요.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방호벽이라는 건 뭐냐? 자, 방호벽이라 되어 있습니다. 얘는 어떤 거냐면, 자, 가연성 가스를 다루는 그 설비가 있어요. 근데 여기 안에 가연성 가스가 가득 찼어. 가연성 가스가 가득 찼는데, 뭐 물론 방폭 설비가 있으면은 잘 터지진 않겠죠. 하지만 만약에 터졌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 외부에다가 방호벽을 세우는 거지. 요것도 방호벽.
그럼 어떻게 돼요? 폭발에 의한 2차 피해가 감소되는 거죠. 폭발 범위를 어떻게 최대한 줄여주는 거잖아. 그래서 요 방호벽의 역할은 뭐냐면은 폭발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를 막아줘요. 자, 요게 방호벽의 역할. 그래서 그 폭발의 확산을 방지하는 거죠. 방호벽이라는 거는. 그럼 방폭설비랑은 확실히 다른 거예요. 왜냐? 방폭설비는 폭발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게 방폭설비고, 방호벽이라는 거는 폭발에 의한 폭발했을 때 그거를 막아주는 게 방호벽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3번의 답은 당연히 2번이 틀린 거겠죠. 방호벽의 종류랑 방폭설비와는 좀 무관하다, 서로 다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 문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가스장치 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구조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여기서는 가스장치실이에요. 자, 가스장치실, 가스장치 설비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1번에 보시면 벽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당연히 불연성 재료를 써야지 안전하겠죠. 그 다음 2번에 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요것도 맞는 소리겠고. 그럼 3번에 보시면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는 그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 왜? 가스가 누출돼서 빠지면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가스가 누출돼가지고 여기 모여있다가 스파크가 빡 튀어버리면 어떻게 붕 폭발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가스가 정체되어 있지 않게 할 것, 요것도 맞죠.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방음장치를 설치할 것 돼 있는데, 방음장치라는 게 뭐예요? 소리가 바깥으로 새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랑 여기 가스장치실이랑은 관계가 있다 없다? 없겠죠. 방음설비가 아니고 방폭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4번 문제의 답은 4번이 틀렸겠네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산소가 충전되어 있는 용기의 취급상,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용기 밸브는 녹이 생겼을 때 잘 열리지 않으므로 그리스 등 기름을 발라둔다 돼 있는데, 자, 산소가 충전되어 있는 용기래요. 근데 산소라는 건 뭐야? 조연성 가스잖아요. 조연성 가스인데 여기다가 기름 또는 그리스를 발라둔대요. 이 기름이잖아. 둘 다 기름이잖아요. 그럼 얘는 뭐야? 얘는 가연성이란 말이야. 자, 그럼 가연성과 조연성이 만나서 여기다 스파크를 탁 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빵 터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5번에 틀린 거는 1번, 기름을 바르면 절대 안 돼요. 나머지는 맞는 거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6번, 정작업 시 안전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작업 시 보호구를 착용한다. 당연한 소리죠. 장갑을 끼더라도 보호구를 꼭 껴야 되죠. 그 다음 2번, 열 처리한 것은 정작업을 하지 않는다. 자,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열 처리한 고른 철판 같은 경우는 무지하게 단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으로 아무리 때려도 안 뚫려. 그렇기 때문에 정작업을 하지 않는다. 요런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 3번에 공구의 사용 전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한다. 이거는 어떤 공구가 됐든 당연한 소리죠. 근데 4번에 보시면 정의 머리 부분에는 기름을 칠해 사용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겠죠. 해머를 치다가 보면은 기름이 발려있으면 미끄러질 수도 있고, 잘못하면 스파크에 의해서 기름이 화재로 번질 수도 있잖아요. 그 6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발화 온도가 낮아지는 조건을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자,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자, 발화 온도라는 게 뭐예요? 발화 온도 또는 착화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착화점. 그래서 요 발화점, 착화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얘들은 뭐냐 하면은 불꽃 없이
연소가 시작되는 점, 인화가 시작되는 점 이렇게 표현해요. 불꽃 없이 인화가 시작되는 점의 온도를 착화점 또는 발화점이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온도가 올라가면 자연 발화한다는 거예요. 지 혼자 탄다고. 불꽃이 없는데도. 근데 불꽃이 있을 때 타는 점을 뭐라고 하냐? 인화점. 나온 김에 하나 배우고 갑시다. 불꽃이 있을 때 인화되기 시작하는 점. 뭐 이 인화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불이 붙는 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착화점은 불꽃 없이 붙는 그 온도. 그 다음에 인화점이라는 거는 불꽃이 있을 때 붙기 시작하는 온도, 타기 시작하는 온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7번에 발화 온도가 낮아지는 조건을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돼 있죠. 자, 발화 온도가 낮아진다라는 거는 불이 더욱 잘 붙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옳게 나열한 것은 1번에 발열량이 높을수록 당연히 불이 잘 붙잖아요. 그럼 답은 1번이겠네. 발화 온도가 낮아지는 거, 불이 잘 타는 조건. 그래서 답은 1번 발열량이 높을수록. 나머지는 보시면은 2번에 압력이 낮을수록이 아니고 높을수록으로 바꿔줘야 되고, 3번에 산소 농도가 낮을수록이 아니고 높을수록이죠. 왜? 산소가 많이 공급될수록 잘 타잖아. 그럼 4번에 열 전도도가 낮을수록이 아니고 높을수록 이렇게 돼야 되겠죠. 7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술적 대책이 될 수 없는 것은 했습니다. 자, 기술적 1번에 보시면은 안전기준의 설정, 요거 기술적인 거 맞아요. 2번에 보시면 정신교육의 강화돼 있는데 교육을 한다. 뭐예요? 교육적 대책. 모든 안전사항이나 교육에 관한 거는 전부 교육적 대책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9번 문제. 사고 발생의 원인 중 정신적 요인에 해당되는 항목으로 맞는 것은 해가지고, 자, 1번에 불안과 초조, 그 다음 2번에 수면 부족, 그리고 또 뭐예요? 피로. 그럼 3번에 이해 부족, 뭐 훈련 미숙. 자, 그 다음 4번에 안전수칙, 미제정, 수칙을 정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얘들은 어떤 항목에 속하느냐? 자, 1번에 불안과 초조 뭐예요? 불안과 초조. 사람이 불안하고 초조한 거야. 뭐예요? 정신적 요인. 자, 그 다음에 수면 부족 및 피로 뭐예요? 이거는 내 몸이 피곤한 거잖아. 그러면 신체적 요인. 자, 그 다음 3번 이해 부족, 훈련 미숙 뭐예요? 교육을 시키지 않았으니까 훈련이 안 돼 있고 미숙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적 원인. 그 다음에 안전수칙 미제정 돼 있기 때문에 못 가르쳤단 말이야. 교육적 원인. 자, 그럼 이 문제에서 정신적 요인은 1번이겠네. 불안과 초조가 되겠구나. 자, 그래서 9번의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럼 10번 문제. 안전모를 착용하는 목적과 관계없는 것은, 자, 안전모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안전모. 자, 다시 복습한다. 1번에 감전 위험 방지. 맞아요. 감전. 그 다음 2번에 추락에 의한 위험 경감. 사람이 떨어졌을 때 머리를 박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추락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물체의 낙하에 의한 위험 방지. 물체가 떨어질 때 머리에 맞을 수 있잖아요. 그때 안전모 써야 되죠. 낙하도 맞네. 그래서 요 세 가지, 감전, 추락, 낙하, 요때 안전모를 쓴다. 거의 대부분의 작업에서 써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리고 아닌 것은 4번이겠죠. 분진에 의한 재해 방지. 이건 뭐예요? 방진 마스크. 마스크죠, 마스크. 10번의 답은 4번. 자, 그다음 11번. 정전기의 예방 대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에 설비 주변에 적외선을 쪼인다 되어 있는데 적외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11번의 답은 1번이 틀렸겠습니다. 나머지는 맞으니까 한 번씩 더 읽어보세요. 자, 그다음 1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냉동기의 가동 전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냉동기 운전 전입니다. 자, 1번에 보시면 토출 밸브를 완전히 닫고 기동한다. 토출 밸브를 완전히 닫고 기동한다. 자, 우리 압축기가 있다라고 칩시다. 냉동기에서 압축기가 있다라고 쳤을 때 압축기에는 어떻게? 흡입 밸브와 토출 밸브가 있어요. 그러면 흡입 밸브가 열리면서 냉매가 들어오고 토출 밸브가 열리면서 냉매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흡입 토출 이런 식으로 압축을 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요 토출 밸브를 완전히 닫아버린대요. 완전히 닫으면 어떻게 돼요?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나가지는 못하는 거지. 즉 냉동기가 순환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1번에 토출 밸브를 완전히 닫고 기동하는 게 아니고 열어주고 열고 기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3번 문제. 재해 발생 중 사람이 건축물, 비계, 기계, 사다리, 계단 등에서 떨어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사람이 떨어지는 거. 사람이 떨어지는 거는 추락이에요. 추락.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1번의 도계. 1번의 도계. 자, 도계라는 거는 사람이 넘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이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도계라는 거는 건축물이나 물건들이 넘어지는 거. 그래서 넘어지는 거라고 쓰지 말고 무너짐이라고 쓸게요. 무너지는 것. 그래서 뭐 건축 현장에 가보면은 벽돌을 쫙 쌓아놨는데 뭔가 집안이 잘못 따져놨어. 부실공사가 돼 있다. 그럼 벽돌이 이렇게 넘어지는 거, 그런 것들을 도계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낙하. 2번에 낙하를 다른 말로 비례라 그래요. 낙하를 다른 말로 비례라 그래. 이거 뭐냐면은 물건이 떨어지는 거. 사람이 떨어지는 거는 추락이라고 했고 물건이 떨어지는 건 낙하라 그랬어요. 물건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낙하고요. 물건이 이렇게 날아오는 거 있죠. 이렇게 날아오는 거. 그건 비례예요, 비례. 정확히 따지자면. 결국은 둘 다 뭐 뜻은 비슷비슷하죠. 낙하 물건이 떨어지는 거, 비례 날아오는 거. 결국 밑에 있으면 맞는 거잖아. 그래서 물건이 떨어지는 것을 낙하 또는 비례라 한다. 그 다음에 3번에 추락. 3번이 여기 4번이네요. 자, 얘가 2번, 3번이 되고 4번에 추락. 추락이 뭐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떨어지는 거. 자, 그래서 1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죠. 사람이 떨어지는 현상을 추락이라 한다. 자, 그 다음에 14번. 보일러 압력계의 최고 눈금은 보일러의 최고 사용 압력의 몇 배 이상 지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가? 자, 요거는 답은 4번 1.5배예요. 그래서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은 보일러가 예를 들어서 최고 사용 압력이 1kg/제곱센치였다라고 쳤을 때 게이지 압력은 1.5kg/제곱센치까지 표시할 수 있는 게이지를 써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로 들면, 예를 들어서 5kg/제곱센치가 최고 사용 압력이었다. 그러면은 게이지 압력은 7.5kg/제곱센치까지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압력계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 걸 뜻하는 겁니다. 그 14번의 답은 4번 1.5배가 되겠죠. 자, 그다음 15번. 고압전선이 단선된 것을 발견했을 때 어떠한 조치가 가장 안전한가? 라고 돼 있죠. 자, 고압전선, 엄청나게 위험한 전선, 그런 거는 이제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전될 수 있잖아. 그럼 초기 발견자가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못 들어오게 막아야지. 그죠? 차단해 버려야 되죠.
이 구역에 못 들어오게끔. 자, 그러면은 1번에 보시면 위험 표시를 하고 돌아온다. 자기가 돌아오는 순간에 어떻게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다른 사람이 모르고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은 아니고. 자, 그다음 2번에 사고사항을 기록하고 다음 장소의 순찰을 계속한다. 이것도 아니죠. 이거나 뭐 위험 표시하는 거랑 뭐가 다른데. 그 다음 3번에 발견 즉시 회사로 돌아와 보고한다. 발견 즉시 차단을 하라니까. 그래서 15번에 맞는 건 4번이죠. 통행의 접근을 막는 조치를 한다. 무조건 통행 금지. 그래서 딱 서가지고 누가 온다 하면 가라. 요 들어가면 안 된다. 고압전선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15번의 답은 4번. 자, 그다음 16번. 프레온 냉매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누설되어 식품 등과 접촉하면 품질을 떨어뜨린다 돼 있는데 프레온은 전혀 무해합니다. 요 설명에 맞는 건 암모니아겠죠. 그 1번의 설명은 암모니아에 대한 설명이다. 16번에 틀린 것은 1번. 자, 그다음 17번. 다음 그림과 같은 회로는 무슨 회로인가? 자, 요거 병렬 회로죠. 자, 직렬 회로와 병렬 회로가 있다. 직렬 회로는 AND로 나타내고요. 병렬 회로는 OR로 나타내죠. 자, 그렇다면 17번의 답은 2번 OR 회로가 되겠네요. 병렬이니까. 자, 그 다음 18번 문제. 흡입 간격이 20mm, 8분의 7인치 이하일 때 감원통의 부착 위치로 가장 적당한 것은, 자,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20mm 이하일 때는 감원통을 여기다가 설치하죠. 배관의 상부. 왜? 냉매, 요 밑에는 액이고 위에가 가스인데 냉매의 가스의 온도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자, 하지만 20mm보다 클 때는 어떻게 한다? 45도 밑에 여기다가 설치를 한다. 왜? 배관이 크기 때문에 냉매액이 상부로 올라올 일이 없다. 하부에 고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를 해준다 라는 거죠. 얘가 20mm 이하, 얘가 20mm 이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답은 20mm 이하니까 1번이 되겠네. 18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다음 그림 기호 중 정압식 팽창 밸브를 나타내는 것은 자, 1번에 팽창 밸브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여기 위에 E라고 적혀 있죠. 요 E가 뭐냐면은 일렉트로닉, 뭐다? 전자식 팽창 밸브. 자, 그 다음 2번에 이렇게 팽창 밸브가 있고 여기 위에 그냥 아무 표시도 없어. 요 녀석이 뭐냐면은 정압 팽창 밸브. 그 다음 3번 팽창 밸브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똘똘똘똘똘 말려가지고 뭔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감원통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 놈은 뭘 나타낸다? 온도 자동식 팽창 밸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 다음 4번에 팽창 밸브 있고 이렇게 뭔가가 딱 끼워져 있어요. 요거 뭐냐면은 플로트, 부자식이죠. 그래서 플로트식 팽창 밸브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정압식 자동 팽창 밸브를 나타내는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프레온 냉동장치에서 오일 포밍 현상과 관계없는 것은, 자, 1번에 오일 해머의 우려가 있다. 오일 포밍이 일어나면 당연히 오일 해머링이 같이 일어나죠. 그 다음 2번에 응축기, 증발기 등에 오일이 유입되어 전열 효과를 증가시킨다가 아니고, 오일이 유입되면 어떻게 돼? 배관의 하부에 오일이 이렇게 고임으로써 전열을 방해하죠. 그러니까 전열 효율은 떨어진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20번의 답은 2번이 틀렸겠네요. 증가가 아니고 감소. 이렇게 바꿔야 되죠. 자, 그 다음 21번. 서로 친화력을 가진 두 물질의 용해 및 유리 작용을 이용하여 압축 효과를 얻는 냉동법은, 자, 용해 및 유리. 용해와 유리의 뜻이 뭐야? 용해와 유리의 뜻, 우리가 어디선가 배웠습니다. 자, 용해, 유리. 자, 용해라는 거는 뭔가가 섞이는 거죠. 뭔가가 섞이는 거야. 뭐다?
냉매랑 흡수제가 섞이는 현상. 그럼 유리는 뭐예요? 냉매랑 흡수제랑 분리되는 현상이죠. 분리되는 현상. 얘는 섞이는 거, 얘는 분리되는 거. 그래서 요 냉매랑 흡수제랑 쓰는 냉동기가 뭐였습니까? 아, 흡수식 냉동기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21번의 답은 2번이 되죠. 저는 22번. 회전식 압축기에서 회전식 배인형의 배인은 어떻게 회전하는가? 자, 회전식 압축기. 회전식 압축기는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이렇게 축이 있고, 요 가운데다 그릴까요? 축이 있고, 요런 뭐가 있다? 로터가 있습니다. 로터가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회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요 공간들을 압축하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흡입구, 토출구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자, 그렇다면 여기는 어떻게 회전하는가 했으니까 답은 4번이겠죠. 원심력에 의해 실린더에 밀착되어 회전한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압축시킨다. 이 말이죠. 그 22번의 답은 4번이 되겠다. 자, 23번. 냉동 능력이 40 냉동톤인 냉동장치 수직형 쉘앤 튜브 응축기에 필요한 냉각 수량은 약 얼마인가? 단 응축기 입구 온도는 23도씨이며 응축기 출구 온도는 28도씨이다 해가지고 나오네요. 간단하게 뭐 몰레르 선도 한번 그려봅시다. 자, 몰레르 선도를 이렇게 그렸을 때 고온을 Q1, 저온을 Q2라고 두고요. 그리고 얘는 AW가 되겠죠. 압축 1이라고 해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서 주어진 거는 뭐다? 냉동 능력이 40 냉동톤. 자, 40RT다 라는 거고. 그럼 여기서 구하라는 건 뭐야? 냉각수. 어디에? 응축기에 필요한 냉각수. 아, 여기에 필요한 냉각수를 구해라 이 말이죠. Q1에 필요한 냉각수. 근데 주어진 건 뭐야? Q2를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응축 부하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 방열 개수라는 게 있었죠. 방열 개수. 자, 냉동에서는 1.3이라고 했습니다. 공기조화에서는 1.2였고.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제 냉동이니까 1.3을 외워버리면 되죠. 자, 그렇다면 요 Q1을 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Q1은 Q2 40RT네. 40RT를 킬로칼로리 퍼 아워로 바꾸려면 곱하기 3320 곱하기 어떻게? 방열 개수 1.3을 하면은 Q1 요 응축기의 열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응축기의 열량을 구합니까? 응축기의 냉각수를 구해야 되니까. 자,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Q1을 구했어. 그러면 이제 냉매순환량 또는 뭐 냉각수량을 구할 때 필요한 공식은 Q는 GC 델타 T였습니다. 자, 근데 여기선 Q가 뭐다? Q1 응축 부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거는 G 값을 구해야 된다. 그리고 C 여기서의 비열, 물의 비열은 얼마? 1. 그 다음 온도차는 나와 있죠. 28도씨 빼기 23도씨가 되겠죠. 자, 그럼 요것들을 종합해서 한번 써볼까요? Q1은 40 곱하기 3320 곱하기 1.3에 당연히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되겠죠. 열량이니까. 자, 그 다음에 G는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이고 곱하기 비열은 1kcal per kg의 도시가 되죠. 물이니까. 자, 그 다음 곱하기 온도차 28 빼기 23 도시가 되겠네요. 자, 얘는 당연히 킬로그램 per hour가 될 것이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G를 어떻게 구합니까? 이항하면 되죠. 자, G는 얘들 요 뒤에 것만 내려가면 되잖아. 쭉 내려가면 되잖아. 그래서 40 곱하기 3320 곱하기 1.3 킬로칼로리 퍼 아워 나누기 1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의 도시 곱하기 28 빼기 23 도시죠. 자, 그럼 단위 환산합시다. 도시 사라졌어요. 그 다음 킬로칼로리 사라졌어. 그러면 남는 단위가 뭐예요? 킬로그램 퍼 아워다. 아, 그래서 킬로그램 퍼 아워를 구할 수 있겠구나. 자, 이렇게 구해보시면은요 3, 4, 5, 2, 8 킬로그램 퍼 아워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배울 수 있어요. 물 1리터는 1kg하고 같아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또 쓸 수 있어?
3, 4, 5, 2, 8 리터 퍼 아워로 쓸 수가 있겠구나.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23번의 답은 3, 4, 5, 2, 8 리터 퍼 아워 4번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된다. 중요한 건 뭐다? 방열 개수다. 자, 그 다음 24번에 동결점이 최저로 되는 용액의 농도를 공융 온도라고 하고, 자, 요 공융 온도 우리 배웠어요. 공정점이라고. 그렇게 공융 온도라고 하고, 이때의 온도를 공융 온도라 하는데, 다음 브라인 중에서 공융 온도가 가장 낮은 것은, 자, 즉 공정점이 가장 낮은 브라인은 1번 염화칼슘. 그냥 외우세요. 이거는 문제 답 변하지 않으니까 가장 낮은 것은 염화칼슘. 공정점이 제일 낮다. 답은 1번이죠. 자, 그다음 25번. 한 대의 압축기를 이용해 저온의 증발 온도를 얻으려 할 경우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어 2단 압축 방식을 택한다. 1단 압축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틀린 것은 이거 그냥 문제를 간단하게 해석해 버릴게요. 이 글로 써놓으니까 읽다 보면 헷갈리고 막 그런 건데, 자, 요런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몰레르 선도가 요렇게 있었어요. 몰레르 선도가 요렇게 있고, 검은색 펜이 잘 안 나오네요. 자, 몰레르 선도 요렇게 있고, 요때 이제 한 대의 압축기, 자, 요 AW 얘가 압축기란 말이에요. 한 대의 압축기로 예를 들어 저온을 얻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요 저단측 온도를 쫙 떨어뜨려 주면 되잖아. 그죠? 이렇게 떨어뜨려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온도는 확 떨어지는데 대신에 어떻게 돼요? 기존의 요 압축비보다 새로 증가시킨 AW의 비가 어떻게? 압축비가 엄청나게 상승하죠. 엄청나게 상승하는 거예요. 그럼 압축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 냉동기는 그 토출가스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 토출가스 온도 올라가면 압축기 열받죠. 열받으니까 압축기 안에 오일이 타나 열화되고, 그 찌끄러기들이 피스톤 사이에 걸리게 되면 압축기가 파손되거나 냉동기가 파손될 수 있다. 그래서 냉동 효율이 떨어지고 뭐 전체적인 효율이 모두 떨어지는 거죠.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요. 한 대 가지고 저온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한 대를 쓰는 게 아니고 요런 온도를 얻기 위해 2대의 압축기를 쓰는 거죠. 2대의 압축기를 요런 식으로 2대의 압축기를 쓰게 되면 어떻게? 효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온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즉 효율이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자, 그러면 다시 문제 읽어보면은 25번에 한 대의 압축기를 이용해 저온의 증발 온도를 얻으려 할 경우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어 2단 압축 방식을 택하게 되는데, 1단 압축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틀린 것은 제가 앞에서 방금 말씀 다 드렸죠. 압축비 올라가면은 토출가스 온도 올라가고 오일 열화 타나, 그리고 냉동 효율 떨어지고 압축기 잘못하면 파손될 수 있다. 자, 보시면은 1번에 압축기 과열 맞죠? 압축비가 올라가니까. 그 다음 2번에 냉동 능력이 증가하나요? 냉동 능력은 떨어진다 라고 했죠. 모든 효율이 떨어진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나머지 보시면 최저 효율 감소, 성적 개수 감소. 그래서 모든 이제 효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25번의 답은 2번. 자, 그다음 26번. 할로게나 탄화수소 냉매가 아닌 것은, 자, 할로게나 탄화수소 냉매라는 거는 프레온 냉매입니다. 아닌 것은 4번이죠. R717은 뭐였다? 암모니아였다. NH3 암모니아였다. 그래서 26번의 답은 4번이 되고요. 자, 그다음 27번. 다음 냉동 사이클에서 이론적 성적 개수가 5일 경우 압축기 토출가스의 엔탈피는 얼마인가? 자, 몰레르 선도 그대로 갖고 올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에 이제 H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요게 148, 그 다음에 요 녀석이 109. 자, 이렇게 엔탈피 값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값을 구해라 이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요게 토출가스인 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한번 용어 정리를 해드리자면 얘가 AW 압축기잖아요. 압축기의 열량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입구 출구니까 압축기 입구 압축기 출구니까 압축기 입구는 뭐예요? 흡입가스. 압축기 출구는 뭐야? 토출가스. 제가 설명하면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요 토출가스 엔탈피의 값은 얼마냐?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성적개수 줬으니까 성적개수 구하는 식으로 풀면 되겠네. COP는 AW분의 Q잖아요. AW 뭐? 압축 1. 그리고 Q는 뭐야? 냉동효과. 그래서 압축 1은 어딘데? 압축 1이라는 거는 요거잖아요, 요거. 그래서 요 점에서 여기까지 압축 1인 거고, 그 다음에 냉동 효과는 어딘데? 여기잖아요, 여기.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냉동 효과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그대로 넣어주면 되죠. 자, COP가 지금 주어졌어. 얼마? 5. COP는 5는 AW는 얼마? 요거 빼기 요거. H 빼기 148 하면 되죠. 분해. 냉동 효과 어디? 요거 빼기 요거. 148 빼기 109 해주면 되죠. 자, 그렇다면 H의 값을 구해라. 이항하시게 되면은 올라가게 되고, 5는 또 내려오죠. 5분의 148 빼기 109, 에다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넘어가서 148.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구해보시면 155.8. 자, 그래서 요 H 값이 얼마? 155.8 kcal per kg이 되겠다. 그래서 27번의 답은 4번이 되죠. 자, 그 다음 28번. 고속 다기통 압축기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동쪽 평형이 양호하여 진동이 적고 운전이 정숙하다. 요거 맞습니다.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압축비가 증가하여도 최적 효율이 감소하지 않는다. 자, 압축비가 증가하면은 모든 냉동기는 어떻게?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최적 효율이 감소하겠죠. 28번에 틀린 거는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9번. 만획식 증발기의 전열을 좋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은, 1번에 냉각관이 냉매에 잠겨 있거나 접촉해 있을 것. 요거 맞아요. 2번에 증발기 관에 핀 튜브를 부착할 것. 전열면이 늘어나니까 전열 효율이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 3번에 평균 온도차가 작고 유속이 빠를 것 돼 있는데, 평균 온도차라는 건 이런 거예요. 얘가 만획식 증발기니까 이렇게 저압 수액기가 있을 것이고, 여기 이렇게 배관이 연결돼 가지고 액이 이렇게 순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액하고 뭐랑 전열 교환이 이루어져요? 공기 또는 냉각수가 전열 교환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여기 안에 증발기 안에 들어있는 건 뭐야? 냉매란 말이야.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냉매랑 공기 또는 냉각수의 온도 차가 클수록 효율이 좋을까요? 작을수록 효율이 좋을까요? 당연히 온도 차는 클수록 효율이 좋지. 그 말인 즉슨 냉각수로 따지면 냉각수 온도가 냉각수 온도가 낮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은 증발기니까 공기로 봐야 되죠. 여름철 공기의 온도가 높으니까 증발이 더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평균 온도 차는 어떻게? 클수록 좋다. 그래서 한 번에 평균 온도 차는 크고 유속은 느릴수록 혹은 적당할수록 좋다, 이렇게 바꿔야 되죠. 23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29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0번. 증발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건식 증발기는 냉매 액의 순환량이 많아 액 분리기가 필요하다 돼 있는데, 건식 증발기가 아니고 요거는 만획식 증발기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30번에 틀린 거는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1번 문제. 열펌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열펌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요것만 지울게요. 자, 몰레르 선도 요대로 쓰면은, 자, 보세요. 열펌프라는 건 어떤 거다? 히트펌프를 얘기하는 건데, 보통 우리 냉동기라는 거는 요 밑에 증발기에서 열을 빼서 가지고 주변에 온도를 낮추는 거, 그런 것들을 냉동기라고 하죠. 그리고 반대로 포웨이 밸브를 이용해 가지고 응축기의 열량을 써서 난방을 하는 기계를 우리가 흔히 히트펌프 또는 열펌프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31번에 열펌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입니다. 1번에 저온부에서 열을 흡수하여 고온부에서 열을 방출한다. 자, 저온부 증발기에서 열을 흡수하여 응축기 고온부에서 열을 방출한다. 1번이 답이겠네요. 1번이 맞아요. 그죠? 응축기에서 열을 방출하니까. 답은 1번이 되고 나머지 왜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2번에 성적개수는 냉동기 성적개수보다 압축 소요 동력만큼, 자, 요게 증발기, 요게 응축기. 뭐가 커요? 응축기가 크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 성적개수는 냉동기 성적개수보다 압축기 소요 동력만큼 높다로 바꿔줘야 되죠. 이 전체가 히트펌프의 효율이 될 테니까. 자, 그 다음 3번 제빙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자, 히트펌프 뭐예요? 난방기예요. 제빙용 아니죠. 그럼 4번에 성적개수는 증발온도가 높고 응축온도가 낮을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31번의 답은 1번. 자, 그럼 32번 무기질 단열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코르크죠. 코르크는 유기질 단열재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그럼 33번 냉동장치에 사용하는 냉동기유의 구비조건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적당한 점도를 가지며 유막 형성 능력이 뛰어날 것. 요거 맞아요. 그다음 2번에 인하점이 충분히 높아 고온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요것도 맞고. 그럼 3번에 밀폐형에 사용되는 것은 전기 절연도가 크다. 커야지 화재가 발생하지 않죠. 요것도 맞고. 그다음 4번에 냉매와 접촉하여 화학 반응을 하지 않고. 맞네요. 냉매와의 분리가 어려울 것. 요게 틀렸네. 냉매와 분리는 쉬워야 됩니다. 그래서 33번의 답은 4번. 자, 그럼 34번 냉동장치의 흡입관 시공 시 흡입관의 입상이 매우 길 때에는 약 몇 미터마다 중간에 트랩을 설치하는가? 자, 요거는 좀 외워주세요. 2번 10m. 34번의 답은 2번이 되고. 자, 그럼 35번 압축기 보호장치 중 고압가스 스위치 HPS의 작동 압력은 정상적인 고압의 몇 kg per 제곱센치 정도 높게 설정하는가? 자, 압력 제한 스위치네요. 압력 조정 장치에 속하고. 자, 요거 정리해 드릴게요. 안전두가 있고요. 안전두, 그 다음 고압 차단 스위치, 그 다음 안전 밸브. 요 녀석들의 압력입니다. 작동 압력이라고 하는데, 자, 얘들은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정상 고압. 정상 고압보다 안전두 같은 경우는 3kg 정도 높을 때, 3kg per 제곱센치 높을 때 작동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고압 스위치 같은 경우는 4kg per 제곱센치. 그 다음에 안전 밸브는 1kg 더 높아요. 5kg per 제곱센치에서 작동을 합니다. 자, 얘들은 다 뭐냐 하면은 안전두라는 건 뭐예요? 압축기에 요 상부에 설치된 요 압력판, 얘가 안전두란 말이에요. 안전두. 요 녀석은 어떻게? 압축기 압력이 올라갈 때 작동을 해가지고 압력을 싹 흡수해주죠. 그게 언제? 정상 고압보다 3kg 정도 높을 때 안전두가 1차적으로 작동해서 안전을 지킵니다. 근데 3kg보다 더 높아. 그 안전두가 작동을 했는데도 압력이 계속 올라간단 말이죠. 그렇다면 요 고압 측에 설치된 HPS라는 녀석이 있어. 이게 뭐예요? 고압 차단 스위치입니다. 그럼 얘는 언제 작동을 해? 얘는 3kg에서 작동을 했다면 4kg 높을 때 얘가 작동했는데도 압력이 올라가요. 그 4kg보다 높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녀석이 작동해서 압축기를 꺼버려요. 그럼 압력이 떨어지겠죠. 그죠? 근데도 압력이 올라가. 얘도 고장나고 얘도 고장난 거지.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최후의 수단, 세이프티 밸브, 안전 밸브가 작동해요. 이 녀석의 압력은 언제? 5kg per 제곱센치보다 높아졌을 때 작동해가지고 안에 있는 냉매 또는 불응축가스를 확 빼버리겠죠. 최후의 보루입니다. 최후의 보루. 안전 밸브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이런 작동 압력이 있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35번에 압축기 보호장치 중 고압가스 스위치 HPS의 작동 압력은 정상적인 고압의 몇 kg per 제곱센치 높게 설정하는가? 4kg per 제곱센치. 그죠? 고압 차단 스위치. 그래서 35번의 답은 2번 4kg per 제곱센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36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영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